내 사업을 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에 날개를 달아주는 청년 창업 런웨이, 저는 현병수입니다. 네, 여러분, 누구나 성공을 꿈꿉니다. 하지만 저절로 이루어지는 성공이란 없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죠. 여기 삶에 대한 강한 의지와 열정으로 자신의 실력을 몸소 증명해낸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행운을 운명으로 바꿔낸 파란만장한 창업 스토리,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여기 9년 동안 6개의 외식 브랜드를 성공시킨 사나이가 있습니다. 식당을 오픈하는 곳마다 문전성시를 이루며 외식업계에서도 미다스의 손이라 불리는데요. 그의 화려한 성공 신화 스토리는 고깃집 주방 한켠에서 시작됩니다. 뜨거운 열정을 불태우며 남몰래 꿈을 키우던 청년. 하루 14시간의 고된 노동은 성공을 위한 값진 밑거름이 됐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무런 예고 없이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모아놓은 전 재산과 대출을 받아 고깃집을 열었습니다. 현장에서 몸소 쌓은 노하우가 빛을 발하는 순간, 간절히 바라던 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모든 것을 운이라 치부하며 성공을 깎아내렸습니다. 피땀 흘린 노력의 결과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새로운 외식 브랜드를 런칭. 마침내 세상이 주목하는 외식업계의 신흥 강자로 떠올랐습니다. 한 번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개척한 사나이. 아직 끝나지 않은 가슴 뜨거운 도전이 펼쳐집니다. 외식업계를 뒤흔든 한 남자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식회사 호박패밀리의 대표 김치헌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6개의 외식 브랜드와 총 20여 개의 매장을 직영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제가 이제 겪어온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창업, 특히 식당을 창업하시려고 하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들을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온 과정들을 생각해 보니까요. 어떤 식당에 성공하기 위한 어떤 이유들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맛은, 본질적인 맛은 기본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뭐 위치, 상권, 컨셉, 분위기, 심지어 뭐 어떤 직원들의 서비스나 이런 매장에서 흘러나오는 음악까지도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본인이 생각했던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그 컨셉에 부합되는 마치 이렇게 하나씩 다 맞아 들어가야 되는 그런 요소들이 잘 맞았을 때 비로소 성공적인 식당을 런칭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운동을 해왔고요. 그리고 대학교도 이제 체육대학교를 졸업을 했고, 이 외식과는 전혀 무관한 어떤 삶을 살고 있다가 개인적인 가정 형편, 어려운 그런 환경에 놓여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돈을 벌어야 했고, 뭐 모든 창업자들이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창업을 할 때는 돈을 벌기 위함이 큰 목적이었고요. 저 또한 그런 이유에서 창업을 결심을 했는데요. 운동을 하면서 제가 가진 어떤 특별한 기술이나 이러한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딱히 없었기 때문에 내가 몸으로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식당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 당시에 선배님이 운영하시는 고깃집에 이 외식업을 배우기 위해서 불판 닦기부터 이제 취직을 하게 됐고요. 그 과정 속에서 그 5년 정도 되는 그 시간 동안 그런 불판 닦기, 뭐 배달, 그리고 전단지를 돌리는 일, 뭐 주방, 홀, 뭐 매니저, 점장의 위치, 그리고 뭐 인테리어를 기획하고 같이 실행하는 일까지 하나부터 10까지에 대한 그런 외식업에 대한 다양한 경험들을 하면서 제가 이거 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깊게 들었고요. 그리고 이유 있는 자신감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약 5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종잣돈을 한 대략 4천만 원 정도를 모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출을 받고 또 그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온 그 잘 아는 동네에
불법 오락실이 있었는데 거기가 이제 단속을 맞아서 되게 좋은 조건에 걸림 같은 게 없이 나온 매장이 있어서 그 매장을 얻게 됐습니다. 그 처음으로 런칭한 컨셉은 고깃집이었는데요. 그 일단 일반적으로 저희가 다 고깃집이라고 하면 삼겹살이나 뭐 이런 돼지갈비나 흔한 메뉴들을 생각을 하는데 너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데 많은 데는 이유가 있을 거고요. 그만큼 대중성이 있다라는 거지만 그 안에서 또 차별화를 두기에는 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일본을 여행을 가면서 야끼니쿠라는 이제 메뉴를 접하게 됐는데요. 일본의 야끼니쿠는 직성 양념을 해서 그 고기의 선명도나 좀 더 프레시함을 강조하는 그런 컨셉이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야끼니쿠라는 메뉴의 이름으로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매장에 고깃집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국민 삼겹살과 또 가족 단위들이 제일 선호하는 돼지갈비를 기본적인 메뉴로 구성을 했고요. 거기에 또 차별화가 될 수 있는 야끼니쿠라는 메뉴를 가미함으로써 일반적이지만 또 특징이 있는 메뉴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그 야끼니쿠라는 메뉴나 이런 것에 또 별표나 빨간색으로 추천하는 메뉴를 넣어서 이 부분을 유도를 했는데 반응이 굉장히 획기적이었고요. 그러한 어떤 준비가 주요해서 처음부터 매장이 이제 되게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식당을 일단 오픈할 때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게 줄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 굉장히 좀 아무것도 없는 주변에 여기 아니면 다른 데 갈 수가 없는 그런 로케이션에 선정을 해서 그 줄 서는 문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또 위치였고요. 또 대로변에 횡단보도 앞이었기 때문에 줄을 섰을 때 이 지나다니는 차나 신호에 대기하는 이 차들, 이 고객들을 통해서 잠재적인 고객들도 계속 창출할 수 있었어요. 이 고깃집이 그런 철저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일련의 이제 일들이 많이 일어났을 때 제가 갖고 있는 그런 노하우나 이런 걸로 계속 헤쳐나갔었고요. 또 저희 직원들 따라주는 직원들도 많이 생겼고 그런 모습들을 제가 임대하고 있는 그 건물주분께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해주셨고 그래서 지하나 2층까지 확장에 대한 권유까지 해주셨어요. 근데 그때 이제 또 고민을 많이 했던 게 이제 지하나 2층을 확장을 했었을 때 이 줄 서는 그림이 없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으나 저희가 순차적으로 흡수를 하면서 이 줄 서는 그림들을 계속 유지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하나하나 확장을 했었던 것이 저희가 매출 규모를 확대하는데 또 큰 영향을 줬고요. 그래서 그 건물주분이 그 바로 옆에 있는 건물도 가지고 있었는데 그쪽 1층도 어떻게 확장을 해보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받았는데 그때 그 옆까지 같은 컨셉의 매장으로 확대를 하기에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매장을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에 우리가 고깃집이었으니까 2차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커피숍을 가거나 아니면 맥주를 한 잔 더 먹으러 가는데 그렇게 맥주를 한 잔 더 마실 공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옆에 치맥 그 2차로 맥주를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컨셉을 런칭하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웨이팅 이렇게 많고 여기서 식사를 하시고 나가시는 손님만 잘 흡수를 해도 망하진 않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이제 다른 브랜드로 옆에 치킨집을 차리게 됐어요. 주변에서는 사실 첫눈을 받았다, 로또를 맞았다라고 평가하는 그런 주변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제가 다른 브랜드를 성공적으로 런칭하면서 역시 잘 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그러한 어떤 내부적으로 그런 리더십을 단단히 하는 그런 계기가 됐고 외부적으로는 또 인정을 받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감을 얻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그러한 맥락으로 제3, 제4, 제5의 브랜드를 런칭하게 됐고요. 예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제 상권 분석인데요. 저희가 한번 매장을 골라서 안 될 수 있어요. 안 되면 메뉴나 컨셉은 바꿀 수 있는데 그 위치는 바꾸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상권을 분석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좋은 상권은 뭐 서울에서 봤을 때 홍대, 강남역, 뭐 이런 명동 이런 누구나 자타 공인하는 좋은 상권들은 다 있지만 뭐 자신의 어떤 자본금에 맞춰서 좋은 상권을 고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요. 일단 그 동네를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위치에도 그 위치에서 올 수 있는 1차 상권에 고객들이 원하는 그 정확한 니즈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곳에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데 없는 그런 상권들을 한마디로 위치에 맞는 상권이라기보다는 좋은 상권이라기보다는 그 위치에 맞는 컨셉을 잘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제가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상권에 그런 공간에 어떠한 컨셉으로 브랜드를 만들면 잘 될 수 있을지를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주로 저는 직영점이 많기 때문에 이게 위치적으로 이게 좀 분산이 되어 있는 것들을 관리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떠한 위치를 중점적인 위치에 다른 컨셉의 매장들을 많이 런칭을 했고 저희 매장 간에 또 같이 소통을 하면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이뤄냈기 아까 그 고깃집과 치킨집처럼 그러한 발상으로 매장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예비 창업자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브랜드 포지셔닝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즉 자신의 브랜드를 알고 나를 알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아이템 선정과 이제 상권 분석까지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일단 근본적으로 본인이 창업가로서 그리고 이제 외식업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과연 소질이 있는지 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직원이 생겼을 때 혹은 고객들과의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지 그런 본인에 대한 파악부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외식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 너무 훌륭한 오너 셰프 분들께서 주로 요리를 잘하시는 분들이 이제 오너로서 창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모두는 그렇지 않지만 대부분 생각보다 그 굉장히 훌륭한 요리 기술에 비해서 이 사업적으로는 장사에서는 실패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그 요리를 잘하시는 분들, 특히 이런 분들은 어떤 분야의 기술자 이런 분들은 본인만이 갖고 있는 어떤 가치관이나 그런 고집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에 대한 요리에 대해서 바꾸지 않으려는 좀 특성이 있고요. 내게 최고다. 즉 남의 어떤 얘기에 잘 귀 기울이지 않고 또 고객의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변화를 많이 꾀해야 되는데 자기에 대한 어떤 요리에 대한 자존심과 이런 자부심 때문에 그런 포지셔닝을 잘 못하고 고객의 니즈에 부합되기보다는 자신의 어떤 그런 자신감만 가지고 해서 실질적으로 고객들을 잃어서 좀 실패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즉 모든 부분들을 고객이 원하는 또 고객이 또 필요로 하는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한다면 내가 어떤 아이템을 런칭해야 되고 어떤 상권에 자리를 잡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을 하면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발상의 마인드라고 기본적인 마인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점을 꼭 잊지 마시고 내가 잘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과연 진심으로 여기서 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신다면 그런 어떤 치명적인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창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공에 대한 방정식은 없지만 여러 가지 그 어떤 본인만의 방식으로 성공을 많이 이루신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제가 가졌던 경험을 바탕으로 짧은 그 식당에 대한 운영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창업을 하실 때 조금 더 심사숙고하시고 또 겪어보지 않았던 경험들이 있었다면 한번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성공적인 창업의 길로 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을 디자인하고 싶다면 대중화된 아이템을 차별화시켜라. 줄 서서 기다리는 고객을 만들어라. 상권을 이용하는 고객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라. 나 자신의 능력과 브랜드를 정확하게 파악하라.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외식업계의 어떤 신흥 다크호스라고 우리 작가님들이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외식업계의 불의 옥잠 뜨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현재 사업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총 6개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요. 네네. 20여 개 매장을 직영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 뭐 브랜드의 성격은 이제 육류를 다루는 고깃집. 고깃집인데 네네. 고깃집에서 이제 뭐 소고기집, 돼지고기집, 양고기집도 있고요. 예, 예. 그다음에 치킨 브랜드도 있고 카페, 위스키 바, 포장마차 이렇게 좀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다양하네요. 참 이게 뭐 강연 내용이 이제 현장에서 몸소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네. 그런 어떤 노하우를 얘기를 해주셨어요. 경험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네. 그 경험의 힘을 깨닫게 됐던 순간이 있었나요? 너무나 많은 부분들에서 경험이 중요하다는 걸 느낀 게 제가 경험을 할 때는 사실 그 경험이 중요한지를 고생이라고 생각을 했지 힘들다고 생각을 했지 경험이 중요한지를 못 느꼈지만 예. 지금 어떤 회사의 대표가 되고 또 우리 직원들과 함께하고 결정권자로서 네네. 어떤 그 결정을 내릴 때 제가 지난 경험에 대한 어떤 자료들이 제 머릿속에 제 가슴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결정들을 실패하는 결정이 아니라 좀 성공을 하는 결정들을 많이 내릴 네. 수 있고요. 예. 뭐 예로 제가 불판 닦기를 할 때 네네. 불판을 어떻게 하면 빨리 닦는지 네네네. 뭐 이런 방식들도 사실 예. 경험에 의해서 예.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로 인해서 직원들의 어떤 신뢰도 얻을 수 있고요. 예. 네 그런 그런 것들 부분이 있습니다. 중요하죠. 네네. 예. 자, 외식 창업을 딱 먼저 시작을 해야 될 때, 자,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점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가진 자본금 그리고 어떤 아이템이 유망 아이템인지 그리고 사실 이 유망 아이템이라는 것들은 사실 나만의 생각일 수도 있는데요. 네네네. 그게 상대방에도 우리 고객한테 통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인지 그리고 어떤 자신의 상황에 맞춰서 내가 잘할 수 있고 또 5년 후에도 더 번창할 수 있는 생각인지 단순히 현재 창업은 누구나 자본금만 있고 네. 있으면 할 수 있지만 그게 5년 후, 10년 후에 계속 더 발전하는 브랜드로서 네. 창업이 가능할런지 이런 부분들을 예측을 하고 준비한다면 네네네.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너 멀리 네. 봐라, 뭐 이런 네네, 맞습니다.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네. 불리한 상권이라고 아까 얘기를 하셨던 것 네. 같아요. 뭐 그렇게 유리한 상권은 아니었다. 네. 예, 근데 그 상권에서 대표님이 어떤 그 극복할 수 있었던 그 노하우, 그 상권을 내가 이겨낼 수, 줄 서서 할 수 있게 된 노하우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네. 아까 그 줄 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서비스도 얘기를 하셨는데 네. 포함해 갖고 하면 좀 더 네. 추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그 이제 상권을 아주 깊이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우리 부동산이나 누가 일반적으로 이제 알고 있는 인터넷 치면 나오는 그런 한 자료를만 가지고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는 그 상권을 진심으로 알기는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살던 누구보다도 잘 아는 동네를 선택을 했었고요. 네. 줄을 쓸 수 있는 문화를 창출할 수 있었던 거는 예. 일단 줄 서는 분들에게 어떤 할인권이나 그리고 뭐 커피나 슬러시나 그리고 이 줄 서는 환경들을 잘 마련을 해드려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겨울에는 따뜻한 환경을 제공을 하고 볼거리도 제공을 하고 뭐 이제 뭐 땅콩을 드신다든지 뭐 그런 이제 부분들을 네네. 네네 많이 생각을 했었고요. 예. 그다음에 이 찾아오려는 집을 만들려면 이 주차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해결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주차 갓대로를 뭐 하루에 뭐 20개 이상 이렇게 뭐 당하면서도 네네. 계속 이런 발레 파킹을 시행을 하고 그게 또 그 동네에서 또 문화로 정착을 했던 게 예. 손님들을 찾아오게 만드는 그런 본질적인 이유 외에 예. 부가적인 이유 중에 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장사를 하는 분들은 어떤 성향을 갖고 있어야 우리가 뭐 장사나 할까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성향을 가져야 될까요? 마인드가. 어떠한 특정한 마인드를 갖고 있다고 해서 성공하고 실패한다고 그런 진리는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객한테 일단은 주는 만큼 그 이상으로 돌아온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요. 예. 저는 손님한테 많이 베풀수록 그게 곧 돌아오고 그게 또 오래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얼마가 남는지 또 이러한 부분은 계산적으로 가기보다는 조금 저희가 덜 숫자적으로 남더라도 이걸 계속 배려를 하고 더 드리다 보면 그게 저한테 돌아온다라는 예.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마음으로 고객을 대한다면 예. 그게 곧 더 롱런할 수 있고 오래 갈 수 있는 브랜드가 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현장에 있는 방청객분들께 질문을 좀 받아볼게요. 사업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때와 그때를 어떻게 이겨냈는지 궁금해. 기본적으로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많은 위기들이 닥치거든요. 사실 저희 매장에서 실제로 불도 크게 나봤고요. 그리고 또 저희
또 직원들이 많은 친구들이 저희 입사를 했다가 어떤 또 음식적인 기술이나 이런 거를 습득해서 유사한 또 업체를 인근에 또 차리기도 하고 또 많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대인, 임차인의 관계에서 또 이제 잘 된다는 이유로 쫓겨날 뻔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았는데요. 기본적으로 그런 위기들이 닥쳤을 때 이걸 기회라고 꼭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대처를 해왔어요. 어떤 특정 사건을 말씀드리기보다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험을 통해서 이제 헤쳐나가는 수 있는 자생력들을 많이 기른다면 분명히 또 기회로 돌아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표님에게 외식업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 외식업을 즐기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저는 놀이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람들이 많이 놀아보는 곳에 가서 예. 왜 지갑을 여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예. 그들이 지갑을 여는 이유들에 네네. 파악을 해서 그런 트렌드를 또 잘 알고 예. 거기에 대해서 그런 그림들을 디자인하고 예. 그런 과정들의 연속이 외식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께서 꿈꾸시는 런웨이 어떤 모습일까요? 한식을 외국에 이제 알리는 일을 네. 저는 앞으로 집중을 하고 싶고요. 그냥 한식만이 아닌 저희 한국 문화, 그러니까 한국과 관련된 여러 가지 뭐 그게 한복, 도자기, 네. 한식, 뭐 한국 음악 등등 이런 문화들을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해외에 또 한식의 우수성과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일들을 앞으로 저희 목표로 삼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기업으로 뻗어나겠다. 네.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맛과 문화를 세계로 전파하는 모습을 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세상에 우연한 성공이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아주 작은 것이라도 일단 실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작은 도전들이 언젠간 운명을 바꾸는 힘이 되어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청년 창업 런웨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과거에 했던 그런 과정들을 되뇌이면서 또 부족했던 부분, 또 새롭게 강연을 준비하면서 공부했던 부분들, 그래서 앞으로 또 해야 될 일들이 더 많이 있다는 걸 느끼면서 제가 또 드린 말씀도 저 또한 이제 지켜가야 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요. 해야 될 일이 과제가 더 많이 생겨서 오히려 더 큰 짐을 얻고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당신의 미래를 디자인할 시간입니다. 성공 창업으로 타오를 당신의 열정을 응원합니다.